안녕하십니까. 2학년 동아시아사를 선택하신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3학년들 수능시험 때문에 또다시 한 주간의 온라인 수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수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온라인 수업은요, 진도는 거의 저희가 수업시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오면 그때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업 한 4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시간 정도는 3학년들, 올해 2021학년도 3학년들의 시험을 봤던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풀이를 선생님과 함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 우리가 한 시간에 50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20분 정도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리로스쿨에 선생님이 올려놓겠습니다. 문제지는요. 그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맞힌 정답과 선생님의 풀이 내용이 한번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풀이는요, 범위와 관계없이 기말고사에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조금 바꾸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범위와 관계없이 지금 문제풀이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기말고사의 출제 범위에 속한다는 거 유념하셔서 좀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평가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요. 그의 수능시험 문제 3학년 모의고사 문제지의 1번은 자, 신석기,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에 대한 설명이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신석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죠? 다 공부한 거니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석기 문화는 중국의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강, 야오허강, 다음요 황허강, 다음에 창장강을 중심으로 해서 신석기 문화가 펼쳐졌는데요. 자, 먼저요, 이쪽 부분에 자 야오허강 유역에 홍산 문화가 있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황허강 중류 지역의 양사오 문화가요. 미안합니다. 양사오 문화가 하류 부분에 나원커우 문화가 다음에 자 이 창장강 하류 지역의 허무드 문화가 펼쳐져 있죠. 다음에 베트남 지역의 풍웅 우옙 문화가요. 우리나라 지역의 빗살무늬 토기 문화가요. 일본의 조몬 문화가요. 이렇게 자 신석기 때에 이러한 문화들이 큰 강을 중심으로 해안가에 주로 발전했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되겠죠. 야오허강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자, 야오허강 유역에서 발달한 신석기 문화, 당연히 무슨 문화요? 홍산 문화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야오허강 유적에서 발견된 얼굴 여신, 자, 여신상. 자,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옥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홍산 문화는 옥이 많이 생산됐고 옥을 다루는 기술도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문화가 바로 이 홍산 문화의 특징이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는요, 원통 모양의 기하학적 무늬가 그려진 자, 1번의 토기가 정답이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조몬 토기이죠. 일본의 조몬 토기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멧돼지와 또 여기에 또 뭐도 새겨진 벼이삭이 그려진 그러한 우리 이거 어디요? 허무드 문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는 일본에 대한 얘기. 이거는 일본에 대한 얘기이고요. 다음에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이죠. 자, 얼리터우 궁궐 유적에서 발견된 세 발 달린 청동 술잔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게 하왕조라고 추정한다라는 설명을 했었고요.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상나라의 뭐 얘기입니까? 자, 갑골 문자에 대한 그림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묻는 홍산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1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쉬운 문제였네요.
자, 2번 문제는요.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네요. 핵심적 키워드 요 황제에 대한 것만 알면 풀 수가 있네요. 자, 쭉 읽어보시면 뭐뭇은 부파 장군 노박덕, 누선 장군 양복 등을 시켜서 남비엣을 정복하고 9개 군을 설치하고 다음에 자 양복 좌장군 순체에게 조선을 공격하게 하여 자 진번, 임둔, 현도, 낙랑과 같은 네 군을 두었습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자 남비엣을 정복해서 한 9군을 설치하고 고조선을 점령해서 한 4군을 설치했습니다. 이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에 해당하는 황제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너무나 쉽네요. 그렇죠? 한무제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무제요. 자, 1번 균전제를 실시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균전제가 처음 실시되어진 것은 북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위진 남북조 시대에 5호 16국을 통일했던 그 북위부터 시작해서요. 수나라, 당나라까지 균전제가 실시되어졌었고 다음에 분서갱유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아는 진시황제네요. 진시황제. 법과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 탄압했던 특히 육아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분서갱유였었습니다.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준왕은 고조선의 왕이었습니다.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그 지역에 정권을 장악했던 인물 누구요? 위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에 화봉공주인 문성공주와 혼인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토번, 송첸칸포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토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리고 동중서의 건의를 수용해서 유교를 진흥시켰다. 법가를 대신해서 한무제는요. 유교를 국교화하였습니다. 유교를 국교화했던 누구요? 한무제였었습니다. 답은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뭐 쉬운 문제네요. 1번, 2번은 간단한 그런 문제였고요. 다음 페이지,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물었네요. 명문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 수도 러양의 동남쪽으로 달아나자 패자를 돌봐야 할 관료도 밤중에 성의 북문을 열고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유효와 왕비가 수도를 쳐들어오니 자 여기 나왔네 핵심 키워드. 자 진의 황제는 궁성의 문을 열고 러양의 북쪽을 거쳐서 장안으로 가려 했으나 유효 등에게 사로잡혔다. 어쨌든 지금 진의 황제가 막 도망가고 있다라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진이라고 하는 한자를 아셔야 되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굉장히 좀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자 세대가 아니어서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진과 요 진이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요 진이 바로 진시황의 진이죠. 진시황제의 진을 요렇게 진을 썼고요. 요 진은요. 요 진은 쌤이 얘기했죠. 자 위진 남북조 시대의 진이죠. 그렇죠? 삼국을 통일했던 사마영의 진이라는 나라잖아요. 이 진이 누구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오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강남 지역에서 동진이라는 나라로 세워진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선비, 흉노, 저, 갈, 강 같은 5호 5개 오랑캐가 이때 진나라를 쳐들어와서 진나라를 내쫓고 이 화북 지역에 뭘 설치하는 겁니까? 5호 16국을 건설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한 탐구 주제는요. 요거네요. 그렇죠? 5호의 화북 지역 장악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제였고요. 이 진이 무슨 진인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문제의 핵심이었네요. 자 다음요. 자 4번 문제로 왔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영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자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캐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힌트들. 자, 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원나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원나라의 그대가 고정산에 이르러서 송호의 황제가 신하를 파견하여 국세를 지니고 항복했습니다. 송나라 황제가 항복했다. 송을 점령했던 원나라의 칸은 누구 칸일까요? 누구 칸요?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 13세기의 쿠빌라이 칸에 대한 설명이네요. 쿠빌라이 칸 때가 바로 이 원나라의 최전성기였다라는 설명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쿠빌라이 칸 때의 시기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거란에 대한 얘기니까요. 거란 그러면 11세기의 활동이 있었던 거잖아요. 특히 전연의 맹약은 11세기죠. 1004년입니다. 1004. 그렇죠? 전연의 맹약이고요. 거란이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12세기에 와서 멸망하게 되어졌고요.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도 이때 자 선생님 설명했죠. 해안 시대가 끝나고 가마쿠라 막부가 12세기에 성립되어지면서 12, 13, 14라고 얘기했고 우르마치 막부 시대가 14, 15, 16이었고요. 다음에 에도 막부 시대가 바로 17, 18, 19세기에 자 메이주신 이전까지 에도 막부 시대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금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금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게 몇 세기입니까? 자 이게 13세기에 자 칸인데 쿠빌라이 칸 이전에 누구 칸 때요?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것도요. 학습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우부데이 칸 때 금나라를 멸망시켰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이 건국된 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건 1392년이네요. 다음에 자 병자호란은요. 이 17세기에 있었던 임진왜란 이후니까요. 17세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13세기 내용을 어디에 들어가야 맞을까요? 당연히 자 여기 아니면 여기 다 아니면 라잖아요. 근데 쿠빌라이 칸이요. 우부데이 칸 바로 다음에 자 이게 몽케 칸, 우부데이 칸, 몽케 칸 다음에 쿠빌라이 칸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부데이 칸 다음에 있는 그러한 시대의 칸이었기 때문에 답은 라이죠.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뭐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니고요. 여기 3점짜리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다냐 라냐 이걸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 칸을 우리가 학습지에서 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가 개혁이 추진된 시대의 동아시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혁이 무엇인지를 다 두셔야 되겠네요. 야마토 정권에서 추진된 개혁이니까 이건 뭐 너무나 명약관하게 알 수 있는 개혁이네요. 나가노 황자가 소가시를 제거했다. 이거 나와 있네요. 자, 야마토 정권에서 추진됐고 소가시 가문을 제거해서 자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됐던 개혁, 일본의 개혁. 자, 이거 뭡니까? 다이카 개신이었잖아요. 다이카 개신에 대한 그런 설명이고요. 다이카 개신은요 645년인데 그러니까 7세기 645년에 다이카 개신이 대한 추진될 때 상황으로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7세기의 상황을 동아시아 7세기의 상황을 지금 알아봐야 되는 그러한 얘기이네요. 제일 먼저 서하가 건국되었습니다. 서하 11세기요. 자, 거란, 여진, 서하 뭐 이런 것도 한꺼번에 우리가 다 북방 유목민족에 대해서 다 공부했었잖아요. 자, 서하는 11세기의 얘기이고요. 3번의 난, 이거는 바로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한참 후에 대한 설명이고요. 왕안석의 신법이니까요. 이것도요. 송나라에 대한 얘기이고요. 다음에 해안교로 천도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시대 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해안교로 한 것은 해안시대 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안시대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해안시대가 8에서 12세기 요 해안시대이잖아요. 다음에 고구려와 당이 군사적으로 대립했다. 자, 요거 설명했었는데요. 선생님이 요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십자형 외교. 요거 생각나셔야 되죠. 그렇죠?
십자형 외교 그러면 이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으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던 시대에 7세기 상황이잖아요. 7세기 때. 자, 그래서 위쪽에는 돌궐,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또요 외가 동서 세력을 형성했고요. 다음에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가 여기 있었고요. 다음에 신라가, 자, 이 수나라는 뭐 7세기니까 당이네요.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 나당연합이 체결되어지면서 이와 같이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가 7세기다라고 선생님 설명했었네요. 자, 그러니까 답은 몇 세기요? 7세기에 해당 상황은 바로 5번이 정답이네요. 지금까지 별 어려움이 없죠? 자, 계속해서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가인물이 누구인지 찾아보면 되겠네요. 우리 모둠은 인도 여행기를 남긴 승려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지 각자 조사한 것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당 서역기를 남긴 당나라의 승려였던 현장에 대해서 조사했어 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학생이 나는 승려, 신라의 승려라고 얘기했네요. 신라의 승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죠. 원효, 의상, 해초.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볼게요. 그는 중국에 있다가 광저우에서 배를 타고 핵심적 키워드 나와 있네요. 인도로 갔다 왔어 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 세 승려 중에서 인도까지 다녀온 승려는 누굽니까? 해초죠. 해초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해초와 관련되는 거 바로 나와 있네요. 이게 제일 쉬운 문제네요. 1번 왕호 천축국전, 이게 정답이고요. 다음에 2번에 자, 사서집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누굽니까? 송나라 때의 주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주희가 이때 성리학을 집대성하면서 편찬했던 사서집주, 그리고 성리학은 그 이전에 더 중요시됐던 오경보다는 사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대학, 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네 가지의 책, 사서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서를 더욱더 중요시하면서 사서집주를 집필했습니다. 다음에 일본에 계율을 전해줬던 인물은 누굽니까? 감진이었죠? 자, 무슨 시대 때요? 해안시대 때의 감진에 대한 설명이고요. 미안합니다. 해안시대 때가 아니라 나라시대네요. 자, 해안시대가 아니고 지울게요. 해안시대 때가 아니고 나라시대 때 설명이고요. 다음에 쇼토크 태자에 쓰게 됐던 것은 고구려의 승려였던 해자라는 승려였고요. 다음에 입당, 후법, 순례, 행기라는 저수를 남겼던 인물은 바로 옌린이었네요. 그렇죠? 옌린이 바로 해안시대 때의 인물이었고요. 자, 그래서 답은요. 해초와 관련되는 설명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쉽죠?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게 6번까지 헤쳐왔습니다. 동아시아사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조금만 열심히 해주시고 성실하게 공부해 주시면 어떤 사탐 과목보다도 명쾌하고요.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는 좀 쉬운 과목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7번입니다. 7번도 뭐 쏘쏘하네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막부시기, 가막부. 무슨 막부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가마쿠라냐, 무로마치냐, 에도냐 그거 따져보면 되겠죠. 세 개 중에 하나겠죠.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위 그림은 뭐뭐 시기에 화가 우타카와 히로시게가 묘사한 도카이도 풍경 중의 일부입니다. 도카이도는 5가도 중에 하나로 조선의 통신사 나왔네요. 조선의 통신사가 이용하기도 하였고, 왼쪽 그림은 도카이도의 출발점인 나온바시를 건너가는 다이묘의 행렬이다. 오른쪽 그림은 도카이도의 종착점이 교토의 다리 산조하시를 묘사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고우등 유럽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자, 여러 가지 이 키워드들이 나와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의 일본, 통신사가 파견되어졌던 때의 일본은 에도막부죠. 이건 뭐 너무나 명량반화한 그런 에도막부고요. 다음에 다이묘들의 행렬. 이때 다이묘들이 에도로 가는 행렬이죠. 이 다이묘들이 1년은 자기의 영지에 머무르고 또 1년은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자, 에도에 쇼군이 있는 에도에 머물러야 했었다. 그래서 다이묘들 세력을 이때 제한하는 그러한 제도가 에도 막부 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제도를 우리가 쌍킨 고타이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그 얘기고요. 다음에 자, 이 그림의 형식은 그림이 파나죠. 파나로 찍어낸 것이고요. 그 파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키요에라고 얘기합니다. 우키요에이고, 자, 이 우키요에는 심지어는 고흐도 이 우키요에를 모방하기도 했던 그런 작품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의 막부는 너무나 많은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에도 막부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자, 에도 막부 쌤이 얘기했습니다. 17, 18, 19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17, 18, 19, 17에서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자,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반면에 중국은요, 명청, 특히 청나라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1번, 한국, 독서 3포가를 거쳐서 임용론 관리,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중국의 홍루몽을 읽고 있는 사람, 요거네요. 그렇죠? 중국의 자, 홍루몽 대표적인 소설이었던 이야기 홍루몽을 읽고 있는 사람, 요게 정답이고요. 다음에 중국의 오경정의를 편찬했던 학자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오경정의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당나라 때 공영달이 이때 편찬했던 책이었네요. 그렇죠? 다 설명했던 거고요. 다음에 다음에 일본은 7번의 일본은 자, 헤이조표의 건설에 동원된 농문이니까 이건 나라시대 때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라시대 8세기 때의 설명이고요. 다음 일본은 호류사의 3층 목탑을 건립하는 장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한참 전에 대한 얘기이네요. 그래서 에도 막부에 해당하는 얘기들은 홍루몽을 읽고 있는 중국의 상인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자,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의 여러 왕과 장들은 각각 다스리는 영역이 있었으며 그 안에 물과 풀을 찾아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니까 이거는 유목민족이나 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들 중에서 좌현왕, 우현왕 나와 있네요. 자, 좌현왕, 우현왕 나와 있으면 당연히 이 왕 아래에 좌현왕, 우현왕으로 나누어서 이때 이원적으로 통치했던 나라, 이 나라는 유목민족 중에 이원적인 통치 이루어져 좌현왕, 우현왕으로 이원적으로 이루어졌던 나라 흉노에 대한 설명이네요. 흉노입니다. 그러면 흉노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1번 도량령 화합해 문제를 통일했다.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에 한고조를 굴복시키고 공물을 받았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한나라 고조를 굴복시키고 여기서 또 공물과 최초의 화봉공주를 또 받기도 했던 흉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에 상을 멸망시키고 호경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하상주니까요. 자, 상나라 다음은 주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맹체를 이루었다. 이건 일본 얘기죠. 3세기의 일본에 대한 상황인데요. 30여 개의 그러한 소국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야마타이국,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이 제일 강력한 그런 국가였다라는 설명 선생님이 그 전에 상세하게 했었습니다. 다음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팔조법, 이거는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답은 2번이 정답이네요.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자, 다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우주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유학 누굽니까? 주희에 의해서 집대성됐다고 했으니까 이는 성리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성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야 될 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성리학은요, 성리학이 일본 내에서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 에도시대 때였었는데요. 에도시대 때, 자, 이 성리학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찾아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신사층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하는데, 신사층은 명청 때의 지배층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다효율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다이카 계신이 의해서 이루어졌던 당나라 율령을 그때 받아들여서 만든 일본 최초의 다효율령이었고, 이거는 다이카 계신 에 있을 때 얘기니까요.
이거 야마토 정권 때의 얘기입니다. 다음 무사 중심의 신분 질서 정비에 공헌했다. 여기 답이네요. 그쵸? 다음에 해체 신사 간행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해체 신사는 바로 난학이죠. 자, 난학. 에도 시대 때 난학에 대한 얘기이고요. 자, 다음에 사고 전서 등 대규모의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다. 사고 전서라고 하는 그러한 대규모 편찬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황종이 고영무 등의 고증학에 대한 그러한 편찬 사업으로 얘기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리학과 관련되는 일본의 성리학과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자, 요거 3번밖에는 답이 없네요. 그렇죠? 자, 뭐 굉장히 어려운 듯 보였으나 별로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문제였네요. 심사층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다음 상황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파악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협력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협상은 상하이 전투가 일어나면서 진전을 보였고 결국 양당의 정책 협정 체결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공산당은 삼민주의를 받들고 국난에 대처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했고 이후 장제스가 공산당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며 이 선언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로써 합작이 성립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이 합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공합작을 얘기하네요. 그렇죠? 국공합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이때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협상에서 상하이 전투, 이때 당시에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하고 그러한 전투가 벌어졌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거는 누구? 항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2차 국공합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은 제2차 국공합작에 대한 설명인데 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금방 볼 수 있는 얘기네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때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따로 설명할 그런 것은 없는 거죠.天安문 사건은 한참 뒤에 있었던 거. 국민경군이 북벌을 전개했다. 북벌을 위해서 전개했던 것은 제1차 국공합작이잖아요. 그래서 1차 국공합작에 대한 얘기고 좌우합작단체인 신간에 이건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고요. 일본군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했다. 이거는 뭐 얘기하는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연합국에게 크게 패배했던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패전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해전이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2차 국공합작에 대한 배경으로 원인으로는 바로 중일전쟁에 대한 얘기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난징 대학살, 중일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10문제를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생님과 잘 따라오신 친구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냥 그러네 다 맞췄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요. 나머지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문제를 선생님 풀이 문제를 보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10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문제풀이를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